어제 제가 그 횡설수설 방송에서 너무 좀 횡설수설하지 않았는가 이런 좀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것을 다 이렇게 공개하거나 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사실 이 매일 이 방송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매일 보다가 이게 들어갔더니 그냥 어저께 올린 동영상 그대로 있고 그러면 좀 섭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좀 해라. 그렇게 할 얘기 없다 그래서 동영상 안 올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동영상을 좀 올려야지. 기껏 뭐 태극사랑 찾아갔더니 들어갔더니 새로운 동영상 없고 그냥 어제 올린 거 그냥 있고 이러면은 좀 허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뭐 가능한 뭐 거짓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뭐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또 제 마음이고 또 요즘은 좀 조회수가 이렇게 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진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진성인 그런 시청자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이미 이제 유대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진골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찾아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이 횡설수설 하면서도 그게 이제 뭐 언중유골이라고 우리 그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 횡설수설 하면서 내가 직업이 재판이다. 내 하는 직업이 재판이다.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데 나는 내 일을 하는 나의 직업이 재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치 상황에 이렇게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해보자고. 우리 태극기 우파에다 대입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돈이 얼만데 그 많은 돈을 혹자들의 말은 따라서 뭐 재판 같은 거 우리 포기하자. 그냥 새로운 길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안 될 거에 자꾸 매달리면은 인생만 망친다. 한 발자국 한 발짝이라도 새로운 길 시작하자. 굉장히 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패배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일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이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 그래서 뭐 거렁뱅이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결국 상대방 발 뻗고 자게 해주는 일이고 다른 길 찾는다고 해서 세상 일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할 때 뭐 일이 되는 거지 20대 청년이나 뭐 무자본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나이가 그래도 40살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해요.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 얘기를 우리 지금 태극기 우파가 처한 정치 상황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엉터리 탄핵을 당해가지고 네다바일 당한 거예요. 지금 네다바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 잃어버린 걸 찾아줘야 된다.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월드컵에 온통 뭐 독일한테 이긴 것 같고 뭐 그냥 막 사람들 이런 식으로 희석돼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꾸 이렇게 잊혀져 갑니다. 제가 어저께 한 그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우리가 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출발해야 돼요. 헌출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다바이 친 거 물어내라. 그게 재판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 간의 사사로운 일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 개인 간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뭐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뭐 아는 사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아주 공정한 재판 해줘요. 예,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주고 검찰도 그렇게 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져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공정한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내다바이 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 출발한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새 출발을 하냐? 제 개인적인 거지만 끝까지 일도양단의 자세를 가지고 내 직업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냥 이거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내다바이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다른 일 안 한다.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본 되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재판하는 게 직업이다. 내 직업이 재판이다. 왜? 내가 다른 직업 해가지고 좀 돈 벌어봐야 잃어버린 거 찾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왜 새 출발해야 됩니까? 그거는 새 출발도 아니고 완전히 그거는 패배주의자예요. 패배주의자. 응?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하리라.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리라. 예,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 안 되면 10년 후까지 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결국 해결 못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냥 뭐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면서까지.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과격분자, 뭐 극렬분자, 극우파 뭐 이렇게 강학상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이런 횡설수설하면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이거를 우리 정치 상황에 대입하면은 우리는 직업으로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뭐 이제 레임덕 될 때 우리가 그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대선 무효를 다 결정짓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궐선거 했듯이 또 보궐선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보궐선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역시 이분 생각이 더 깊은 생각이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방송했어야 되는데 문재인을 대선 무효로 해서 다 이제 레임덕 됐을 때 사실 뭐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좀 역학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되냐. 나머지 임기 1년을 채우고 이제 그만둔다면 우리가 뭔지 모르게 손해본 느낌이 안 듭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복권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5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논리를 이제 구해봤어요. 그럼 어떤 논리를 끌어다 대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논리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5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4년째 되면서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1년 해가지고는 안 된다. 보통 우리가 민사에서 손해배상할 때요.
이런 경우 5년짜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4년째 내가 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래 다시 복직할 때 어떻게 되느냐? 1년만 하고 간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걸 이제 법적인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손에 잡히는 게 좀 없더라고요. 예. 왜 그럼 새로 임기를 해서 5년을 채워야 하는 건지 그런 논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건 5구 대선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재판 중에 있었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어떠냐? 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뭐 딱히 홍준표다 뭐다 이래갖고 구심점이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이제 형이 확정됐으니까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겠죠. 예, 근데 그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금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구금된 상태. 그래서 저는 좀 더 드라마틱한 생각이라면 그때 그냥 구금된 상태에서 대통령 출마하고 19대 대선에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뭐 과연 공감대가 얼만큼 있는 이야기일지 뭐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제 스타일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첫 발자국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너무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다. 뭐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법이란 것이 뒤에 게 다 잘못됐는데 그럼 앞에부터 해야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왜 보궐선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그냥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듯이, 그때 19대 대선 할 때, 딱히 지금 우리 우파의 후보가 지금 없지 않냐.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렇게, 정지됐으니까, 그게 또 무슨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뭐 현행 헌법상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건지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탄핵으로 브레이크 됐고 이 탄핵은 무효 탄핵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여서 좀 논리 세우기가 좀 궁색하긴 궁색합니다. 궁색하긴 궁색한데 어쨌든 뭐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요. 저는 제가 어저께 횡설수설한 그 내용 언중유골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직업입니다. 다른 직업을 내가 가져봐야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내다바이 당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된다. 지금 다른 거 새롭게 시작해봐야 무슨 새로운 누구 여권주자, 여권이 아니죠, 이제는. 우파, 지금 인물도 없다 그러고, 무슨 변절자들이 와서 판을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사쿠라 같은 사람들, 중도다 이래가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길을 찾는 거,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헌 길을 찾자, 헌 길. 헌 길이 나빠야 우리가 새 길을 찾는 건데, 헌 길이 뭐가 나빴냐? 헌 길이 나쁘다고 너희들이 순 조작하고, 엉터리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죠? 온고의 지신. 옛것이 좋다. 온고의 지신.
예. 뭐, 옛것이 뭐 잘못됐어요. 새로운 걸로 개혁. 저는 그래서 새한국, 뭐 개혁, 새세상, 뭐 새정치,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을 난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정당도, 뭐 요번에 또 무슨 한국당 뭐 또 이름 바꾼다 그러고, 아, 참, 우리나라 정서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뭐, 외국의 선진국에 보면은 그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뭐 보수당이다, 뭐 이래 가면서 그냥 몇십 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좀 그런, 그런 좀 정당이 탄생할 건지, 아, 왜 그냥 뭐 좀만 지나면 이름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먹혀요. 예. 한나라당도 그때 새누리당이라고 바꾸면서 그게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개혁하자, 새정치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고, 그냥 헌정치하자. 예. 헌정치가 좋았다. 나쁜 거 없었다. 뭘 개혁하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고, 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 뭘 왜 자꾸 이렇게 판을 엎어가지고, 이게 뭐 비빔밥이냐? 이게 뒤엎게.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뭐 아침부터, 예,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이제 법원에 이제 그 또 지방에 있는 법원이라 또 거기까지 다녀오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참, 많이 피곤하고, 또 뭐 자료 이제 그 뭐 문서 제출 명령 내려가지고 또 많이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철 타고 쭉 오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횡설수설한 것과 지금 정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까, 이런 게 생각이 좀 나서,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과거를 빨리 잊고, 새정치하자, 그럼 우리 쫙 딸려가고,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끈질기게 내가 왜 이거를 포기해야 되냐. 너희들이 나를 사기쳤는데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냐. 난 이게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끈덕지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이거 확실한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이고, 민족 하는데 민족의 오점이고, 참 이거는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복권시켜야 될 문제.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얼굴 두고 사는 것이고요. 뭐 요새 같으면은 전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워서. 참, 뭐, 민족 하는데, 참, 예, 오늘도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 했는데요. 사실,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제가 재판을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또 준비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뭐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집중해야 되고, 그게 완전 유무가 갈리는 거거든요. 유무가 재판을 통해서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유튜브 방송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것도 못할 겁니다. 이거 이제 고민하고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뭐 제 자랑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강인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어저께 또 이제 어떻게 금방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한쪽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아주 빛나는 불사조와 같은 애국기사 운동을 할지도 모른다. 얘기하면서 또 반쪽으로는, 그러나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간 좀 배반되는, 이율 배반적인 어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저는 트럼프가 그런 거를 좀 아는 사람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굉장히 왼손과 오른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이제 풀어나가려 한다고 저는 트럼프를 좋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어떤 처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